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이넥트 프로젝트 오조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흘려보낸 미세섬유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세섬유란 섬유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폴리에스터 등 합성 섬유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국 플로리다 해안 바닷물의 미세 플라스틱 중 82%가 미세섬유였으며 우리가 옷을 만들고 입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탁할 때 많은 미세섬유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쟁점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탐색하던 중 합성섬유로 인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던 중 섬유 합성 기술의 발전 및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로 인해 대기 오염, 해양 오염 등 다양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파생적인 문제 중에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약 35%가 세탁으로 인한 미세섬유 방출로 인한 것임에 주목하여 합성섬유 세탁 시 방출하는 미세섬유로 인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미세섬유 방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 결과 우선 물의 온도를 낮게 시간을 적게 세탁해서 세탁 시 마찰을 줄임으로써 미세섬유의 방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세섬유의 방출을 막기 위해 제작된 세탁망, 세탁 필터, 세탁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세섬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앞선 여러 제품들을 참고해보고자 필터를 만드는 프랑스 세탁 필터 회사에 필터의 구조 및 재활용의 방법을 묻는 메일을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세탁 필터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섬유를 거르는 세탁망 역시 현재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기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코라볼로 구입을 해서 한번 구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산호의 여과 원리를 본땄다는 코라볼을 살펴보면 산호의 여과 방식보다는 산호의 겉모습만을 좀 본딴 것으로 보였고요. 세탁기에 코라볼을 함께 넣고 세탁한 결과 코라볼에 옷이 꼬여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두세 번 빨래를 돌리면 섬유 뭉치가 걸린다는 회사의 설명과는 달리 5번의 세탁 후에도 걸리는 것은 섬유 뭉치보다는 머리카락이 대부분일 정도로 좀 미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코라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벨크로를 부착하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세탁망이나 세탁 필터의 구조를 변화시킨 제품을 설계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았지만 저희가 학생의 신분으로 실제로 상품을 만들어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거나 구조 설계가 어려운 등의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4단계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코라볼의 원리인 산호의 여과섭식의 구체적인 기작을 알아보던 중에 산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과섭식을 하는 동물에 눈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염을 이용해 먹이를 여과하는 수염고래의 여과섭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수염고래는 머리카락 모양의 섬유인 고래 수염으로 먹이를 여과하는데요. 그림처럼 입을 열면 입으로 물과 먹이가 들어오며 입을 닫으면 고래 수염을 통해 물은 나가고 먹이만 걸러집니다. 수염고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작은 플랑크톤을 먹는 포유류인데다 수염고래 또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도될 만큼 미세섬유가 고래 수염과 같은 구조로 걸러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를 모방한 생체 모방형 필터를 설계하기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실제 고래 수염 사진인데요. 이처럼 섬세한 구조가 먹이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과를 돕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필터를 제작하고 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공간은 비워둔 채로 만든 필터를 여러 각도로 겹쳐 만듦으로써 미세섬유를 잘 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안경을 맞출 때 쓰는 사진과 같은 검안경에서 안경알을 여러 번 겹쳤다가 뺐다 하는 것처럼 저희 필터도 저런 식으로 여러 겹 겹쳤다 뺐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계해 본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필터로, 일부는 막지 않은 상태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를 여러 각도로 겹쳐 설치해서 물은 잘 배수되면서 미세섬유는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다 사용한 필터가 또 다른 쓰레기를 방출할 수도 있고 또 필터로 걸러진 미세섬유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정 기간 사용한 필터는 필터를 제작한 업체에 보내서 업체가 재활용하도록 하게 하고, 걸러진 미세섬유는 폐섬유로 건축자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보내서 건축자료를 만들 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폐섬유로 건축 자재를 만드는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미세섬유가 건축 자재 만들기에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메일을 보냈으나 아직 답장을 받지 못하여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컨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프로토타입을 조금이라도 구현하여 필터의 효과를 시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고 고래 수영과 같은 수영 구조가 미세섬유를 거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 고래 수영을 제로로 사용할 수는 없고 기술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서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것 중 고래 수영과 가장 물리적으로 비슷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만솔 칫솔의 칫솔물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만 개의 극세사 칫솔모를 가진 제품으로 요즘 칫솔에서 많이 활용되는 PVT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저희가 해당 칫솔모를 수영 구조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작해 본 것입니다. 우선 저희는 고래 수영과 같은 미세한 수영 구조가 미세섬유를 잘 거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작도와는 조금 달리 단면을 빽빽하게 막아 물은 통과하고 미세섬유를 거를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을 한 다음에 가장자리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합성섬유 소재의 니트 보풀을 제거해 잘게 잘라 미세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물에 잘 섞은 후 필터로 통과시켜 여과시켜 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만든 미세섬유의 필터로 미세섬유 같은 물을 여과시키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에 미세섬유가 동동 떠다니던 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물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필터 아까 아무것도 없던 필터와 달리 미세섬유가 필터에 걸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섬유가 걸러진 것은 툭툭 치면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걸러진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물 실험실을 대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울이나 현미경 같은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미세섬유가 정확히 얼만큼 걸러졌는지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수는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이게 실제 세탁 환경과는 좀 다르게 실제 필터를 제작할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완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탁 시 배수되는 물의 수압과 같은 배수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효과 검증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프로토타입 설계하고 또 실험을 하면서 고래 수염을 모방한 이런 생체 모방형 구조가 미세섬유를 거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 쓴 칫솔의 칫솔모를 재활용해서 해당 필터를 제작한다면 칫솔로 인한 쓰레기 방출은 줄이면서 세탁 시 방출되는 미세섬유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탁 시 방출되는 미세섬유는 개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많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의 쟁점입니다. 그럼에도 미세섬유가 바다에 이토록 많이 배출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인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도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몰랐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5단계는 비대면 방식으로 미세섬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세탁 습관 테스트를 통해 세탁 패턴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 전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세탁 테스트는 잔뜩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야 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사람들이 평소 세탁하는 습관에 따라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페이지에는 공통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세탁하는 것이 미세섬유를 줄이는 좋은 방법임을 적어 미세섬유 방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독려했고, 미세섬유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버튼도 함께 넣었습니다. 또한 인식조사 및 테스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 건물 곳곳에 비치해 두었고, 마스크 위에는 내 옷에서 나오는 바다의 천적 미세섬유라는 제목과 함께
판넬을 바람직한 세탁 방법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판넬을 들고 저희가 직접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설치 계획한 당일에 코로나19 감염자 추세가 좀 폭증해서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 있는 총 4개의 건물에 판넬을 설치하고 SNS를 활용해서 관련 게시물과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세탁 테스트와 미세섬유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해시태그를 걸어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세탁 시 미세섬유가 방출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인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 있었다가 약 30% 정도, 모르고 있었다가 약 70%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탁할 때 미세섬유가 방출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탁과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벤트를 연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스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인식조사한 결과 70%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하기는 했지만 30%가 알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것을 보아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가 원했던 미세섬유 문제점을 알리고 인식을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넥트 5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